부처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모범적인 불자에게 수여하는 국내 대표적인 상이 바로 조계종 불자대상인데요. 불기 2567년 올해 불자대상을 수상한 이원욱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과의 인터뷰.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순서입니다. 전경윤 보도국장이 만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의원님이 또 관심을 갖는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 또 그 상임위원장 해당 상임위원장도 하셨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지구가 사실은 이게 최대 위기라고 보는데 지구 온난화 벌써 올해도 5월부터 엄청 더워요 지금. 기후 문제 그리고 기상 이변 뭐 세계 각국에서 홍수 뭐 여겸 폭염 그래서 청정 에너지 수소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우리가 상용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연구가 좀 진행되고 있는지요?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청소년 에너지 입문서라고 하는 부제로 그 세 권의 에너지 책을 썼는데요. 첫 번째가 신재생 에너지 백과사전, 두 번째가 미래 에너지 백과사전, 세 번째가 수소 에너지 백과사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 권의 에너지 책을 냈는데 최근에는 이제 수소 에너지 백과사전을 개정 증보판을 만들기 위해서 그 원고를 조금만까도 원고 쓰다 왔습니다. 쓰다 왔는데 많이 바꾸시는 모양이죠? 이게 제가 2019년도에 그 책을 이제 4년 냈고 4년이 흘렀는데 정말 다시 읽어봤더니 천지개벽할 정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문재인 정부 때 수소경제법을 통과시키고 그것도 제가 최초 발의했습니다. 최초 대표 발의해가지고 통과가 되고 그래서 수소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수소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요. 수소 에너지 로드맵을 2019년에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하고 지금 뭐 기후 환경과 관련된 문제 뭐 등등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 문제는 계속 이어달리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이제 결국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최종의 과정은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청정 에너지, 화석 연료를 없애버리고, 그럼 바람, 뭐 태양, 뭐 지열,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청정 에너지로 그거로 수소를 만들고, 그 수소를 가지고 연료 전지를 통해서 발전을 하고, 차도 움직이고, 차도 발전을 해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그때 발전할 때 딱 만들어지는 것은 물뿐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완벽한 청정 에너지죠. CO2는 온실기체라고 하는 CO2는 완전 제로고 이런 세상을 연다면 지금과 같은 기후변화를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국가적으로도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강한 규제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는 자본주의 체제가 이제 좀 과거 같은 약탈적 자본주의에서 새로운 자본주의로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것이 기후자본주의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서문을 그렇게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기후자본주의란 말 처음 만드신 거예요, 그럼? 제가 처음 만든 겁니다. 아직 뭐 대중화는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시작하는 거죠. 우리 불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기후자본주의 그러면은 이원욱이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거 알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책 얘기하셨는데 그 책이 언제 나옵니까? 그럼 이게 곧 나오겠네요, 그럼? 네, 제목 개정 증보판. 한 달 정도 있으면은 책은 일단 원고는 완성할 것 같고요. 사실 근데 아까 이제 우리가 지역구마다 사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찰들의 현안들이 아까 이제 국립공원 그 문화재 관람료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가 아직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사실 뭐 전기요금 부담이 크다라는 사찰도 꽤 많고요. 우리 관내에 또 용주사도 있습니다만은 이 세금 문제라든지 각종 규제 완화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그래도 의원님이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전기요금 문제도 계속 지금 얼마 전에도 우리 총무장 선생님하고 주호영 의원님하고 불교계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한번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전기요금 문제는 법안으로는 안 될 겁니다. 이게 저기에 보면 한전이 갖고 있는 약관이 있거든요. 약관에 이제 별표를 고치면 되는데 그거를 고치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근본적으로 전기요금 약관을 고치는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다른 방안으로는 사찰의 유지보수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 자부담이 20%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20%가
사실 지금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아마 옛날에는 좀 이게 그 건축비가 투명하지 않을 때는 20%가 뭐 내부적으로 깎아가지고 하지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물가도 오르고 뭐 건자재값 오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그 구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를 고스란히 불교계에서 내라고 하다 보니 그것도 굉장히 큰 돈이어서 이 자부담 비율을 10%로 어떻게 낮춰볼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도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끝으로 말이죠. 우리 의원님께서 보고 계신 분들에게 한 말씀 좀 당부라든지 각오라든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정치가 너무 밉죠. 저 또한 그러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속에 한 명 이어서 항상 국민들께 죄송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행하려고 하는데 저도 인간인지라 잘 되지 않고 때로는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드릴 때가 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께 실망을 시켜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많은 분들께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더 정진해서 좋은 정치인으로 거듭나고 대한민국이 분열과 갈등이 치유되고 국민통합의 나라로 가서 국회도 사랑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특집으로 저희가 준비했죠. 불기 2567년 불자대상 수상자, 우리 국회 청각회 명예회장이시고 3선 국회의원이신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